김태현의 정치쇼. 자,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미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마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미국에서 18세에서 45세 이 젊은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 이게 뭐냐? 펜타닐이 지목됐습니다. 이 심각한 미국 사회 문제를 떠올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최악의 마약이라고 불리니 펜타닐에서는 자유롭지 않다고 하죠. 마약 중독 치료 전문의인 천영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오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천영훈입니다. 예, 저도 이제 외신 통해서 봤는데 죽음의 마약이라는 펜타닐 이게 이제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저도 뉴스를 통해 들었고요. 예. 이미 미국에서는 2010년대에 이 펜타닐과 같은 아편계 약물로 인한 사망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예. 2017년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편계 약물 남용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국가적으로 개입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예.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마약이 뭐 많잖아요. 필로폰, 헤로인, 뭐 코카인 여러 종류가 많고 마약은 전부 다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펜타닐이 최악의 마약이다. 죽음의 마약이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그 마약은 되게 이제 뇌를 각성시키는 각성제 계통이 있고요. 예. 안정시키는 이제 안정제 계통이 있는데 이제 각성제 계통의 최악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히로폰, 필로폰이고요. 예. 안정제 계통의 끝판왕이 이제 그 펜타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몰핀은 양귀비를 대비해서 이제 의료용으로도 사용하는 이제 몰핀이 있는 반면에 이 몰핀을 100배 농축한 게 대표적인 불법 마약인 헤로인이고요. 예. 이 헤로인을 100배 농축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게 펜타닐입니다. 야,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마약이죠. 만 배라는 거네요. 몰핀에 비해서. 그렇죠. 아, 근데 소문 기사 보니까 펜타닐 묻은 종이나 지폐를 만져도 사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일견 맞을 수 있는 게 문제는 이제 펜타닐을 통해서 사망하는 경우는 예. 우리 뇌 안에는 이제 자동으로 숨을 쉬게 해주는 호흡 중추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펜타닐이 과량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호흡 중추가 마비가 돼서 숨을 안 쉬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요. 아, 호흡 중추가 마비된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 성인에서는 펜타닐 종이를 이렇게 만진다고 해 사망하지는 않겠지만 예. 어린 애들이나 소아들이 집에 굴러다니던 이렇게 펜타닐 묻은 종이를 빨아먹거나 예. 아니면은 그 영유아의 경우에는 종이에 묻은 가루를 흡입하기만 해도 사망할 수 있고요. 아, 호흡 그리고 곤란하니까. 성인이라고 해도 예.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고농도의 펜타닐을 흡입을 하게 되면 예. 사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단속하던 경찰관이 그 흡입을 해서 호흡마비가 오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들이 있었죠. 아, 이게 필로폰 같은 경우에 각성한다고 바로 죽는 건 아닌데 이 펜타닐은 호흡마비가 오니까 예. 바로 이렇게 사망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선생님, 이 필로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영화나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뭐 가루 형태도 있고 주사기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이 뭐랄까 사용하는 게 좀 뭐랄까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펜타닐은 형태가 뭐 사탕도 있고 알약도 있고 이런가요? 아, 그렇죠. 예. 이게 마약이 이렇게 다양화되면서요. 이게 구매층을 늘리기 위해서 이 마약을 연구하고 합성해서 파는 그 딜러들이 있는 거고요. 예. 궁극적으로는 이 원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형 자체가 이제 쉽게 삼키거나 먹을 수 있는 형태가 훨씬 더 쉽게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확산이 훨씬 빨리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가 사탕, 젤리 이러니까 가루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거부감이 좀 덜할 거 아니에요, 사용자들 그렇죠. 입장에서. 예, 그래서 예. 확산이 쉽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자, 그런데 이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펜타닐이 중국에서 주로 제조해서 미국으로 유통이 되나요, 지금? 일단은 통계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중국하고 멕시코 등을 통해서 이제 원료 물질도 많이 들어가고요. 완성된 형태의 마약들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있죠. 아니 그래도 미국에서는 지금 뭐 중국 펜타닐이 미국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본다. 뭐 신아편 전쟁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 중국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으로도 펜타닐 많이 들어가는데 아주 가깝게 붙어 있는 우리나라 여기도 그럼 중국발 펜타닐에서 펜타닐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보고요. 이미 필로폰의 사례에서도 그렇듯이 중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필로폰 원료 물질서부터 완제품까지가 이미 국내에서 많이 퍼져서 확산이 된 사례가 있고요. 예. 국내의 경우에도 현재 지금 마약류 중독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여기가 한국도 굉장히 대단한 거대 시장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중국산 펜타닐에? 예,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네. 필로폰 이런 거 병원에서 처방 안 하잖아요. 예. 그죠? 뭐 필로폰 이거 구해가지고 이제 주사기라고 굉장히 어렵게 사용을 하는데 중독자들이 보면 이 펜타닐이 병원에서 처방도 가능한 건가요, 지금? 펜타닐은 정식으로는 예. 그 국내에는 여러 가지 제형으로 들어와 있긴 한데요. 예. 그 진통 효과를 내기 위해서 특히 이제 수술한 후나 아니면 암 통증 같이 이제 기존의 진통제로는 도저히 잡히지 않는 그런 강한 통증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핵폭탄급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이제 처방될 수 있는 약물인 거죠. 강한 모르피니까 그렇군요. 그럼요. 제일 마지막에 써야 될 수준의 진통제죠. 그런데 기사 보니까 이 패치 형태의 펜타닐 처방이 급증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럼 병원에서 많이 쓴다는 얘기인가요, 그만큼?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냥 흔히 쓸 수 있는 진통제는 절대 아닌 거고 정말 극심한 통증,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나 뭐 암 통증에나 쓰는 건데 작년 통계만 봐도 한 최근에 3년간 한 67%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많이 썼네, 병원에서. 근데 63년간 뭐 수술한 환자나 암 환자가 67% 증가했을 리는 없는 거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펜타닐에 대한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의료 현장을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닌데 이 보도 보니까 우리나라 펜타닐 처방 1위 환자 한 건에 335개 펜타닐 요거를 처방받았다. 근데 이 정도를 병원에서 해줘요? 처방을 한 번에 355개를? 사실 의사들도 놀랄 일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분명한 거는 일부 의원들에서는 그냥 환자가 달라는 대로 처방을 해줘서 검찰에 적발된 사례들도 최근에 있고요. 실제로? 예.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그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것도 훨씬 쉽고 의료비가 싸다 보니까 이런 펜타닐뿐만이 아니라 뭐 신경안정제니 다이어트 약물과 같은 의사 처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독성 약물들을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 병원 돌아가면서 의료 쇼핑하면서 계속 처방받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책이 좀 있을까요, 선생님?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 의사들 자체도 뭐 의사 선생님들이 이 사람이 중독자라고 약을 줄 리는 없는 거고요. 근데 저와 같은 의사들 자체가 그 마약류 중독에 대한 좀 각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서 처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설마 중독자겠어라는 생각보다는 이미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국을 벗어났기 때문에 환자 처방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이미 가동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식약처 등을 통해서 의사들의 처방 행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의료 소비자인 일반 시민들이 본인이 처방받는 약물이 어떤 약물인지에 대해서 그 정보를 의사한테 요구하고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중독성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글쎄 저희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는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어느 정도 펜타닐에 조금 중독된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 치료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우리나라는 마약류 중독을 어떤 의지의 문제나 도덕적인 해이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지가 없어서 마약을 못 끊어 이렇게. 예. 근데 절대 그런 건 아닌 거고요. 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빨리 해결하려고 강한 진통제를 붙이거나 먹다가 아니면 뭐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던지 간에 마약류 중독 문제는 이제 뇌에 생긴 질병이거든요. 국민들이 이게 질병이라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고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미 뭐 단순한 처벌만 가지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건 뭐 전 세계적으로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마약류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인력이 좀 양성이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자꾸 뭐 마약 청정국 얘기 이제 그만 버리고요. 이 치료와 재활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이제 지원과 대책이 무엇보다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천영훈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모시고 펜타닐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